IoT를 어제 이제 후배들이랑 술자리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IoT는 흥미가 있다,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냐면은 재밌죠? 오늘 주제가 이제 사생활 침해인데 말 그대로 내 집에 있던 어떤 CCTV 혹은 내가 아니라 타인의 CCTV를 내가 컨트롤해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불법적인 얘기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해커들이 이렇게 수행은 하진 않지만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거죠. 좀 지루했던 생활이 끝나가고 5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텐데 5 시대가 다가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는 홈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공장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다 IoT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걸 해킹했을 때 재미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IoT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도 보안에 대한 인식을 못 하세요. 저도 집에서 지금 오늘 나오면서 이렇게 쓱 출근 주면서 집을 봤는데 집에서 이제 저 이렇게 전원 코드 꽂는 거 있잖아요. 요새 저것도 이제 IoT 기기라고 핸드폰 앱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뭐 불 켜는 것도 스마트 스위치라고 그래갖고 앱으로 다 컨트롤이 되죠. 집에 그렇게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도 저도 사실 보안을 오래 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안을 별 신경 안 썼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무선 AP 집에서 써요 저도. 근데 AP 비밀번호 안 바꿨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득 든 생각이 보안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좀 보안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안을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출근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 어느 통계 자료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18년대 기준에서 170억 개 정도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억 개 정도가 IoT 기기라고 지금 통계를 내고 있고요. 지금 19년도가 됐으니까 약 80억 개가 넘는다고 추정을 하고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논 IoT라고 해갖고 다른 장비들이긴 한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사무실에서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에 달려있는 웹캠들 이런 것도 하나의 IoT 장비로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하급수 쪽으로 2025년도까지는 IoT 장비가 200억 개가 넘을 거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표는 기사에서 통계낸 자료입니다. 이 IoT 취약점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통계가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포상 건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2년도에는 없었는데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면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엄청난 많은 횟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기존의 해커들이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는 관심이 생긴 거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업무를 보고 집에 들어가서 뭔가 연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토리본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2018년도에 한창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게 지금 건수가 1000건인데요 488건이 아니라 1000건 단위입니다. 상당히 많이 8월달에 많은 이슈가 됐었던 취약점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2010년도, 16년도에 시작을 해서 변종이 되면서 작년까지 계속 이슈가 됐던 취약점들이고요. 타겟으로는 IoT 장비인데 무선 AP 공유기 장비에 대해서 감염을 시켜서 공격하는 공격 기법이었습니다. 악성 코드였죠. 그래서 타겟의 포트는 이렇게 보시면 같고요. 이제 IoT 워리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사토리 번넷, 미라이 번넷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라이 번넷입니다. 제가 미라이 번넷이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미라이 번넷이라는 거는 스스로 IP 스캐닝을 합니다. IP 스캔을 쭉 해갖고 취약한 IoT 기기들을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정보 수집한 거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 감염된 IoT 기기들은 해커가 명령을 내리면 디도스를 날리는 그런 형태의 공격 기법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시사에서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정도로 좀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커들은 사실 이게 IoT 기기에 대한 특화된 공격 기법도 아니에요. 보시면 어떻게 보면 IoT에 대한 특화된 공격 기법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존 공격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PC의 악성 코드 감염시켜서 디도스나요. 그럼 뭐 다른 건 없거든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기존의 공격 기법을 가지고 그대로 좀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기기들을 통해서 내 사생활을 침해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실제로 사고 사례로 발생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장난감이라고 애기들 장난감 인형이 있습니다. 그냥 곰인형 같이 생긴 건데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국내에서는 지금 판매를 안 하고 구글에서도 미국에서 판매했던 그 제조사들도 인형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근데 저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인형 안에 눈 안에는 카메라가 달려있고 귀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귀에는 마이크가 달려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인형을 통해 갖고 애기를 지켜보고 그 주변 소리를 듣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해킹이 당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그 인형을 통해 갖고 해커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해킹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베이비 모니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베이비 모니터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들 안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하고 애기하고 따로 재우기 위해서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베이비 모니터이라는 거 사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베이비 모니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어갔더니 카메라 움직였던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래서 설마 했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는 자기가 애기한테 오유수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신고를 해갖고 알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됐고 그 여자분이 이제 미국 여자분이랑 인터뷰한 결과는 자기가 나간 것도 문제긴 한데 자기 애기가 밖에서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이런 표현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좀 많이 위험하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내 가슴이 노출된 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같이 내 애기들도 같이 노출된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그 작년 말에 가장 이슈가 됐던 반려동물 IP 카메라 해킹 사건입니다.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려동물 사이트라는 게 있었고 사이트를 해킹해갖고 뭐 IP 카메라를 해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 뒷장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도어락입니다. 올해 1월달에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도어락을 이제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도어락이죠. 그거를 문을 열 때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해커가 그거를 신호를 노트북이나 PC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그거를 다시 재조성해요. 쉽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문을 댔어요.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던 그 신호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신호를 해커가 훔친 거예요. 그 훔친 이유는 정상적인 신호를 저쪽에 보내고 문이 열리는 건데 문이 열렸다는 신호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해커가 재사용해서 임의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문이 탁탁 열린다는 그런 치약적인 발견됐다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좀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는데 요 지금 그림은 요 지금 반려동물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커가 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을 합니다. IoT 기기를 직접적으로 해킹하는 게 아니고요.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봤더니 뭐 그 반려동물 가입되어 있는 사람 정보, 전화번호, 뭐 아이디 패스워드, IP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반려동물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출근을 하고 저 애완동물을 봐야 되니까 IP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뭐 광고도 많이 했었죠. 예전에 L54에서도 그런 광고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커가 개인이 그런 반려동물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IP 카메라를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킹한 카메라를 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했던 그런 사고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인형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인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인형을 스마트폰 앱에서 컨트롤합니다. 뭐 영상도 보고 녹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앱에서 하는데 해커는 그거를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해갖고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염을 시킨 앱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죠. 뭐 녹화도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앱을 조작을 해서 일어났던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에다 이제 뭐 파일을 다운받는다, 그래서 개인정보 탈취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작년 국정감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인세킴이라는 이슈가 터져갖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합니다. 그 인세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세킴이라는 사이트고 이 코리아를 선택하면 한국에서 지금 해킹당한 IP CCTV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국정감사에서 한번 얘기가 터져서 여기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그걸 모니터링 시행을 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에서 업체나 학원 이런 데다 통보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 어떻게 조치하라고. 그래서 그걸 시행하고 나서 지금 작년 3분기, 4분기는 데이터는 없는데요. 약 지금 300건 미만으로 급격히 검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인세킴을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지금 해킹이 돼서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세킴입니다. 인세킴은 러시아 사이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러시아 사이트에 URL 치고 들어가면 돼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내가 보고 싶은 나라를 클릭하면은 거기서 그 나라에서 해킹당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세킴 사이트에 접속한 겁니다.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접속을 해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화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해갖고 한국을 선택한 거고요. 이건 실제로 지금 부산에 있는 한 수영장에 있는 지금 현재 기준은 아닌 거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CCTV 녹화되고 있는 걸 해커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저 인세킴 사이트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 CCTV에 대한 정보를 또 공개를 합니다. 해커는 그 CCTV의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간 건데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 절차가 없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들어가게끔 설정이 돼 있었고 수영장을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IP 스캔입니다. 해커가 IP 대역을 스캔을 해갖고 웹캠 사용하는 포트를 확인한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해갖고 웹캠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시나리오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집에서 그냥 아파트 대역에 있는 IP를 획득을 해갖고 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캔해갖고 열린 포트를 확인을 해서 옆집에서 뭐 하네? 웹캠을 하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웹캠을 해킹하고 옆집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뒤에 분들 잘 안 보시는 텐데요. 뒤에가 158이고요. 앞에가 158이고 뒤가 168입니다. 그래서 158부터 168까지에 대해서 포트 스캔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 대역에 있는 한 IP가 지금 IP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디폴트 계정으로 로그인해봤더니 로그인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저희가 사무실에서 테스트하는 화면이고요. 사무실에 있는 IP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악한 에피도 이제 뭐 기존과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 이제 무선이라고 하죠. 무선을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무선을 통해 갖고 포토 스캐닝을 해갖고 그 CCTV를 해킹한다.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실시간으로 영상만 확인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좀 차별점은 뭐냐면 이 영상 파일을 다운받아가는 거예요, 해커가. 영상 파일은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아니 저장이 되거든요. 그 영상 파일을 해커가 다운받아올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P 카메라가 아니고 IP 타임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공유기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을 한 거고요. 해커가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내부 네트워크에 뭐가 걸려있나라고 확인했더니 IP 하나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트 스캔을 하는 툴입니다. 그 IP에 대해서 포트 스캔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 이제 웹캠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웹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텔넷이 열려있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 텔넷에 접속을 해갖고 텔넷에서 악의적인 접속을 통해갖고 루트 권한으로 지금 접속한 화면입니다. 해커는 여기서 IP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다운받아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MP4 파일을 해커가 자기 PC에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저희 지금 사무실 환경이고요. 사무실 환경을 다운받아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귀담아 들으시거나 아니면 보안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사실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품별 다른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구성번호가 1, 2, 3이 있는데 1도 ABCD, 2도 ABCD, 3도 ABCD가 아니라 다들 각기 제품별로 다른 패스워드로 조금 변경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고요. 요 키사에서 지금 IoT 제품 보안 인증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좀 해당되는 사항인데 IoT 기기를 키사에 의뢰를 하면은 키사에서 검증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IP 카메라나 CCTV는 무조건 비밀번호로 개별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의무화를 지금 이후부터 정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커가 뭐 대단한 해킹 기술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집에서 하셔도 가벼운 대책이라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